안녕하세요, 지지입니다. 직항 생기고 핫했던 미야코지마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미야코지마는 오키나와 현에 속해 있는 섬인데요. 오키나와 본섬보다는 서쪽에 위치해 있고 대만에 더 가까운 섬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직항으로 비행시간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곳으로 동남아랑 비슷한 기후이면서 음식은 일본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확 뜬 것 같더라고요. 면적도 제주도보다 작은 사이즈로 짧은 기간에 돌기 좋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저는 동서남북 하루씩 4일 만에 섬을 다 돌았었어요. 곳곳이 산호밭, 맑은 바다, 고운 모래 등 스노클링하기 매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본 사람들의 제주도 같은 느낌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일본인의 비율이 높았고 관광지라서 그런지 엔저를 생각하더라도 물가가 비싼 편이기도 했습니다. 미야코지마 가서 만족도 높은 여행이 되실 것 같은 분들은 관광지보다 휴양지를 좋아하시는 분들, 시골 좋아하시는 분들, 동남아 음식은 싫은데 열대 스노클링은 하고 싶으신 분들, 렌트해서 여행하시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미야코지마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지리입니다. 구석구석 여행지나 바다, 스노클링 명소, 식당, 카페 등은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릴게요. 왜냐면 여기가 스팟마다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더 잘 맞는 스팟을 가셨으면 좋겠어서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지리를 설명해드릴게요. 미야코지마는 메인인 미야코섬, 북서쪽으론 이라부, 시모지섬, 남서쪽으로 구리마섬, 북쪽으로 이케마섬으로 이루어진 지역인데요. 어디 하나 빼놓고 가기 아쉬울 정도로 예쁜 스팟들이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일단 메인인 미야코섬을 먼저 다뤄볼게요. 여기서 가장 큰 섬인데요. 가장 큰 섬이라고 많이 발달한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엄청 시골인데 히라라라고 부르는 읍내가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큰 리조트에서 묵으시는 게 아니라면 숙소는 되도록 히라라 근처로 잡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특히 미야코 공항 근처니까 도시겠지?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8시 넘으면 가로등도 없는 시골 풍경이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쪽 라인이 식당이 많고 그래도 밤에 불이 켜지는 도로거든요. 근데 여기를 벗어나면 가로등도 없고 집에 달아놓은 야외등만 있는 주택촌을 벗어나면 그 뒤로 대형마트인 맥스밸류, 돈키호테 등이 있고 그 뒤로 공항 뒤로는 사탕수수 밭이에요. 물론 렌트가 거의 필수다 보니까 숙소에 제약이 없을 순 있겠지만 저녁에 이자카야 가야 하니까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히라라 근처를 더 추천드립니다. 전 솔직히 마트 음식 먹으려고 이온몰 맥스밸류 근처로 숙소를 했었는데 마트 음식도 하루 이틀이지 결국 히라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간다면 히라라 쪽으로 숙소를 할 것 같아요. 직항입니다. 직항은 현재까지 디네어에서만 취항해 있는데요. 그마저도 하루에 딱 한 편씩 월수, 금, 토, 일까지 화요일, 목요일 빼고 주 5일만 가기 때문에 스케줄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시모지 공항에서 가는 노선은 8시 15분에 출발해서 10시 40분에 도착하는 노선이고 시모지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는 노선은 똑같이 월수, 금, 토, 일 하루 한 대인데 11시 40분 출발이라 체크아웃하고 나오기 좋을 것 같아요. 공항은 미야코 섬에 하나, 시모지 섬에 하나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은 미야코 공항 노선인데 한국 직항인 지네어는 시모지 공항에서 내려줍니다. 시모지 공항은 시모지 섬에 있고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큰 섬인 미야코 섬으로 이동을 해야 할 텐데요. 시모지 공항에서 차를 픽업하는 업체에 렌트를 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문제는 이런 렌트카 업체가 예약이 빨리 마감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미야코 공항에서 픽업하셔야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일단 시모지 공항에서 미야코 공항까지 택시비가 5, 6만 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보통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항버스인데요. 지네어가 연착이 안 된다면 11시 30분 버스를 타실 수 있어요. 시간표는 사진으로 올려드릴게요. 이 버스는 힐튼, 히라라 항구, 시내 쪽을 거쳐서 미야코 공항, 도쿄 호텔, 시기라 리조트로 가는 버스인데요. 이 버스를 이용하시면 미야코 공항까지 인당 800엔에 가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통 9번 버스, 시내버스인데요. 지네어 타고 내리시면 11시 30분 버스를 타실 수 있습니다. 공항버스보다 더 많은 노선을 들르고 공항버스랑 가격 차이도 별로 안 나거든요. 그래서 공항버스를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미야코 버스 노선표 링크를 더보기에 올려드릴게요. 버스 시간이 좀 뜬다면 출국장 앞에 앉아서 쉴만한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쉬시다가 표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거기엔 수수료 200엔짜리 ATM기가 있어서 급하신 분들이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모지 공항에서 가는 표는 트래블카드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시모지 공항으로 오실 때 버스를 타신다면 이건 현금으로 받더라고요. 카드가 불가능은 아닌데 약간 절차가 복잡해요. 그래서 돌아오실 버스비 현금으로 남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숙소입니다. 크게 도쿄, 힐튼, 시기라 단지가 이 섬에서 가장 큰 숙소인데요. 각각 위치를 보여드릴게요. 전 시기라만 이용을 해서 부대 시설이나 룸 컨디션 말고 위치나 접근성, 앞바다 같은 부분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셋 다 외관만 봤을 땐 규모나 시설에 비해 가격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수영장이 있는 숙소들이기 때문에 비가 와도 호텔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야코 공항까지는 셋 다 무료 셔틀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힐튼은 히라라 인근 이케바 섬으로 넘어가는 대교 앞에 위치해 있고 선셋 비치를 품고 있어서 위치나 접근성이 가장 좋았고, 옆에 공사를 크게 하고 있어서 이 점은 좀 아쉬웠어요. 앞바다 뷰가 가장 좋은 곳은 도쿄였는데요. 도쿄는 마에하마 비치를 품고 있어요. 아마 미야코 블루라는 말이 이 비치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색감이 정말 예쁜 바다였고 모래도 엄청 고와서 해수욕하기 좋은 비치였어요. 만약 짧은 일정이라서 숙소에서 수영장이랑 바다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해수욕을 할 거다 하시면 도쿄가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시기라 단지는 단지 내에 여러 리조트와 독채 펜션 단지들이 위치해 있는데 단지 내에서는 시기라에서 운영하는 버기나 차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게 가능하고 약간의 식당이 모여있는 곳도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숙소들 중에서는 식사 선택이 자유로운 편이에요. 여기는 시기라 비치를 품고 있는데 시기라 비치에서는 큰 물고기와 아주 약간의 산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시기라 단지 중 가장 저렴한 웰리스 빌라 브리사를 이용했었는데 오션뷰 15만원대로 뷰도 좋고 시기라의 부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세 곳을 제외하고 빌라, 에어비앤비, 펜션 등 다양한 숙소들이 있는데요. 여러 곳을 돌아다니실 목적이라면 히라라 근처에서 깔끔하고 가성비 있는 숙소로 예약하셔서 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국인 분들이 많이 가시는 곳으로는 히라라에 있는 항구앞 호텔 로커스, 이온몰 근처 라이징선 호텔 등이 있고 저는 이온몰 근처 미스터 긴조를 이용했었는데 빌라 느낌의 하루 4만원대라 가성비 좋게 잘 사용했어요. 교통입니다. 여기서 이용할 수 있는 운송수단은 렌트, 택시, 버스, 자전거 정도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렌트가 거의 필수입니다. 버스가 개통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노선 한 개당 하루 평균 4-5번 정도만 운행해요. 그러니 버스 시간 맞추기가 매우 어렵죠. 버스로 먼 곳을 나갔는데 돌아올 때 시간을 못 맞추게 된다면 택시를 타야 할 텐데요. 택시가 잘 안 잡힐 정도로 매우 시골이에요. 게다가 택시비 기본 요금이 500엔인데요. 10분 타니까 만원을 훌쩍 넘기더라고요. 운전을 하실 줄 아신다면 렌트를 하시는 걸 200번 추천드립니다. 면허가 없다면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을 데려가세요. 일본은 한국이랑 운전대가 반대쪽에 있어서 꺼려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일단 미야코지마는 시내를 제외하면 교통량이 많지가 않고 다들 50km 정도로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렌트카 업체에서 교육 이수를 하고 나시면 적응하시더라고요. 게다가 덥잖아요. 차가 움직이는 에어컨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모로 렌트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면허가 없어서 운전을 할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그게 저였고 전기 자전거로 섬을 돌고 왔는데요. 방법은 뚜벅이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서 올려는 드릴 건데 렌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입니다. 미야코지마에서 렌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날씨인데요. 같은 장소, 같은 날, 구름 많고 없고 차이인데 느껴지시나요? 미야코 블루를 보려면 날이 쨍쨍해야 합니다. 일단 시기별로 보자면 수온이 25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5월부터 9월이 여행 성수기이긴 한데 7월부터 9월은 태풍의 영향이 매우 높아지는 시기라서 안전하게 5월, 6월에 많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10월부터 4월까지는 최고 온도가 25도에서 22도까지 떨어져서 수영하기엔 약간 쌀쌀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수온이 떨어져서 12월부터 1월에 만타 가오리를 볼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그걸 위해 오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타 가오리 보고 싶으신 분들은 웨슈트를 지원해주는 투어로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미야코 블루를 보시려면 기온이 높을 때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7, 9월에 휴가를 많이 가시다 보니 태풍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2024년만 놓고 봤을 때 제가 영상을 만드는 지금 시점까지 18호 태풍까지가 생성되었어요. 그중에 7월에 3호, 8월에 9호, 9월에 13, 14, 18호가 오키나와 쪽을 지나갔는데요. 그러면 18호 태풍 중에 거의 30% 확률로 오키나와에 영향을 줬다는 건데, 관통한 거 말고 인근으로 비켜가더라도 구름과 바람으로 간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확률이 매우 높아지죠. 태풍은 대부분 7, 9월쯤에 많이 지나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성수기에 가게 된다면 태풍 피하기 게임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건 날씨 요정밖에 답이 없어서 그나마 네이버 카페 중에 오키나와 달인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이 카페가 태풍이 오게 되면 경로 같은 걸 정리해서 올려줘요. 그래서 여행 직전에 불안한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 하루에 5번씩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랬었는데, 구독자분들도 위안 삼아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본은 비짓재팬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본 들어가기 전에 입국 서류를 미리 하는 건데, 사실 비행기 시간이 2시간 반이라서 비행기에서 안 주무시고 다들 서류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수는 아닌데 미리 해놓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입국 정보를 입력하고 끝나는 것 같이 마무리가 되어서 그 뒤에 입국 심사랑 세관 신고 항목을 놓쳐가지고 QR 생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입국 심사대에서 5명 정도가 와이파이를 잡아서 다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꼭 마지막까지 기입을 하고 QR이 나와야 완료가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드입니다. 미야코지마는 생각보다 현금만 받는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투어 요금이랑 몇몇 카페 정도만 현금 받았던 것 같아요. 요즘 트래블 카드 많이 쓰시잖아요. 트래블 카드를 만드시면 이온몰 맥스밸류 안에 있는 ATM기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트래블 카드가 있으시면 가져갈 돈을 7대3 정도로 현금을 3으로 세팅하시고, 현금이 필요하시면 ATM기에서 뽑아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준비물입니다. 일단 가져가셔야 하는 걸 좀 정리해봤어요. 제가 보올 때부터 열심히 사면 좋다고 말씀드린 스노클링 장비와 방수 케이스 꼭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투어로 어딜 안 나가도 산호랑 거북이 볼 수 있는 스팟이 널려있기 때문에 진짜 뽕 뽑아요. 특히 거북이랑 사진 남기기에 여기만큼 좋은 동네가 별로 없어요. 수심 낮고 바다 넓고 거북이 많아서 사람한테 치여서 사진 못 남기고 이럴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촬영용 방수 시트랑 샤워 타월이 필요한데요. 대부분 비치에 샤워장이 있기는 한데 시설이 좀 곤란한 경우도 많이 있고 이래저래 좀 깨끗하게 씻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물로만 가볍게 씻고 숙소 가셔서 제대로 씻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비치 타올이랑 그늘막 텐트가 필요한데 파라솔이 없는 비치도 많고 파라솔 하루 요금이 평균 3, 4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혹시 집에 그늘막 텐트 같은 거 있으시면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국처럼 소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서 그늘이 없어요. 네 번째, 유심입니다. 전파는 어디든 터지기 때문에 그냥 준비해서 가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110V 돼지코입니다. 일본에서 사용하는 전기 규격은 110V인데요. 그래서 미리 돼지코를 가져가셔야 하고, 드라이기나 고데기 같은 고출력 제품들은 안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웬만한 숙소에 기본적으로 드라이기가 다 있기 때문에 숙소 예약 전에 한번 확인하시고 안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약간의 세제를 소분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숙소에 세탁기가 있더라고요. 물놀이 하시고 옷가지들을 빨아서 널면 금방 마르니까 세제도 조금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본은 챙겨갈 것보다 예약할 것들이 더 많은데요. 첫 번째, 숙소 예약하셔야 되고, 두 번째, 렌트카, 편하게 시모지 공항에서 이용하시려면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투어 예약하셔야 되고요. 투어는 다음 영상에서 좀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네 번째, 식당 예약하셔야 되는데요. 성수기에 가신다면 유명한 식당들은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데요. 이 관광객에 비해서 식당이 좀 별로 없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이자카야가 좀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엄청 이름난 식당에 가시는 게 아니라면 예약 없이 먹을 수 있는 곳들도 있긴 해서 그런 곳들을 찾아가시거나, 꼭 예약을 하고 싶다 하시면 구글에 링크로 예약 가능한 식당들이 있고 전화로만 예약 가능한 식당들이 있는데, 네이버에 일본 전화 대행을 해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한 건에 5,000원 정도였고 정말 꼭 예약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야코지마 갈 때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뜻하지 않게 자전거로 돌아다니다 왔는데 덕분에 구석구석 예쁜 스팟도 많이 발견했거든요. 다음 영상은 가볼 만한 스팟과 투어, 식당, 카페, 동선 영상이 될 것 같고 빨리 작업해볼게요. 감사합니다.